등본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살아있는데도 세상은 저를 무능한 노인이라 부르더군요. 이 말을 꺼내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날로부터 일주일 전 모든 일은 아무렇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저는 68살 이정순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혼자 살지만 나름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국민연금 138만 원, 기초연금 32만 원, 공과금 18만 원, 관리비 12만 원, 약값 9만 원, 그리고 손주들 용돈 조금 아껴 쓰면 그래도 한 달에 100만 원은 남았지요. 혼자 사는데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들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너무 위험해요. 요즘 세상 무섭잖아요. 사기, 절도, 보이스피싱. 차라리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세요. 제가 근처에 방 하나 구해드릴게요. 엄마 명의로 해도 복잡하니까 그냥 제 이름으로 해두죠. 관리도 제가 할게요. 민수는 제 말보다 훨씬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자식이 나를 해치겠나. 믿어야지. 내 피부친데.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날 서류 위의 잉크 냄새가 유난히 짙게 느껴졌습니다. 툭! 도장 소리가 들릴 때 그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 전기요금 납부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직원에게 등본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떼달라고 했지요. 잠시 후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 이 집 명의자가 아드님 성함으로 되어 있네요. 네. 며칠 전에 가족 간 증여로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제 이름이 없어졌다고요? 직원은 민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어르신 도장도 찍혀 있고요.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잠깐 멈춘 듯 했습니다. 익숙하던 골목이 낯설게 보였고, 문을 열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이 문을 들어설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그날 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왜 내 이름이 없어졌니? 왜 말도 안 하고 바꾼 거야? 엄마, 괜히 걱정하지 마요. 다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중에 혹시라도 치매 오면 재산 문제 복잡해지잖아요. 내가 관리하면 편하죠.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내 거라는 거니?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도장을 찍던 장면이 스쳤습니다. 엄마 이름이 들어가야 하니까라는 말, 그게 사실은 엄마 이름이 빠진다는 뜻이었구나. 전화를 끊고 난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눈앞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속에 민수는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상하게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약서, 영수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소유자, 이민수, 그 밑에 적힌 문장. 본 계약은 상호 동의하에 체결되었음.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동일하니. 나는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도둑맞는 돈도 있지만 내가 스스로 내준 권리가 가장 위험하다는 거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포기로 바뀌는 순간 인생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공책을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의 회수.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믿음과 통제는 다르다. 사랑이 깊을수록 더 멀리서 지켜봐야 한다.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서류든 어떤 계약이든 반드시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 설령 그것이 자식의 말일지라도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전부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도 자기 인생의 주인이다. 집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이름을 잃은 겁니다. 이름이 사라지니 내가 누구인지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인생은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가 다시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기로 결심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의 운전대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내 이름이 사라진 등본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종이 한 장이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내 인생의 결정권이 사라진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제 판단권까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갈 줄은요. 그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다 정리됐어요. 이제 후견인 신청만 하면 돼요. 뭐라고? 후견인 제도요. 혹시라도 엄마가 판단이 어려워지면 제가 대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미리 준비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대신 결정한다니. 아직 나는 내 손으로 밥을 먹고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발로 걷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누군가의 보호 아래 들어가야 할까요? 민수야, 그건 좀 미루지 않니? 엄마, 요즘 깜빡깜빡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카드비 이중 결제하셨잖아요.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대비하자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은데 자식 눈에는 벌써 판단력 없는 노인으로 보이기 시작했구나. 민수야, 엄마는 아직 생각할 수 있어. 아무리 효도라 해도 내 의사 없이 내 인생을 대신 정하는 건 그건 효도가 아니야.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다 엄마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날 위해서라면 나한테 먼저 물어야지. 그 대화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민수 말대로 예전 같지 않은 걸까? 내가 뭔가 잊어버린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치매가 아니라 존중받지 못한 상처였습니다. 며칠 후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상담 예약해뒀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밥도 잘 나와요. 요양원. 내가 거길 왜 가? 엄마 혼자 사는 거 위험하잖아요. 넘어지면 어떡해요. 이제 친구들도 없고. 그 말을 듣자 제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아, 나 아직 숨 쉬고 있어. 근데 너희는 벌써 내 삶을 장례치르려 하니 그게 효도니?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불안이라 자식의 불안이 부모의 자유보다 앞서는 세상.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비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인생에 손을 놓았을까? 아마 그때였겠지요. 편하게 살라는 자식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때, 젊을 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했던 우리가 나이 들면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신뢰도 있지만 포기와 체념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뺏길 뻔했다.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사랑과 간섭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후견인 신청은 하지 마라. 내 인생의 결정은 내가 한다. 엄마,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고집이 아니라 권리야. 내 인생의 주인은 아직 나야. 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야, 그 마음은 고맙다. 하지만 걱정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잖니. 그건 효도가 아니라 통제야. 그날 오후 딸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양원 이야기 괜히 꺼냈어요. 괜찮다. 너희 마음은 알아. 근데 나한테 필요한 건 돌봄보다 존중이야. 그럼 건강검진은 같이 가요. 그건 존중 안에 포함이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그건 포함이지. 그날 밤 제 마음은 오랜만에 편안했습니다. 누구의 손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상대의 선택권을 빼앗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든 자식이든 말이지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효심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이 방향을 잃으면 통제가 됩니다.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돌봄이 아니라 지배가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다시 폈습니다. 효도와 간섭의 차이는 한 걸음의 거리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품격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 오늘도 내 손에 있다. 이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서류든 어떤 계약이든 설명 한 줄이라도 직접 확인하고 사인할 겁니다. 설령 그것이 자식의 말일지라도요. 그날 밤 일기장을 덮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요. 내 인생의 운전대. 이번엔 정말 제 손으로 잡아야 한다고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정순아, 이제부터는 내가 정한다.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 울렸습니다. 먼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자동이체로 걸려있던 보험, 관리비, 각종 납부, 항목들을 모두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묻더군요. 어르신, 아드님이 대신 관리하셨네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자 제 목소리에서 묘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편하니까 넘겨둔 일들이 사실은 제 자유를 조금씩 빼앗아 갔던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은 요양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따님께서 이미 예약금도 넣으셨는데요. 그럼 딸에게 환불해 주세요. 요양원은 아직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던 내 삶의 열쇠를 다시 제 손에 쥔 기분이었지요. 그날 저녁 저는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다 바꾸세요? 우리가 다 챙겨드리잖아요. 민수야, 내가 챙겨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챙긴다는 말 속엔 위와 아래가 있단다. 이젠 나도 내 눈높이에서 내 인생을 챙길 거야. 엄마, 그렇게 혼자서 다 하시면 혹시 실수라도 하시면 어떡해요? 실수하면 배우면 돼. 그게 인생이야. 실수를 두려워하느라 남의 손에 삶을 맡기는 건 이제 그만하려고. 식탁 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눈을 피했고 수지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가족이 진짜 대화를 시작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법률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방법. 글씨가 작아 눈이 아팠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우체국 창구에 서서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내용 증명 접수요. 직원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 속 깊이 울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내 인생의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내용에는 단 3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재산 관련 결정은 본인 동의 없이는 무효. 둘째, 후견인 절차는 전면 보류. 셋째, 금융계좌는 본인 직접 관리. 민수가 그 편지를 받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엄마를 도우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도와주는 건 고마워. 하지만 도와주는 것과 대신하는 건 달라. 엄마, 왜 이렇게 달라졌어요?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나를 살려는 거야.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세요. 그래. 예민해야 해. 내 이름이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거든. 예민함은 나를 지키는 감각이더라. 그날 밤 정말 오래간만에 숙면을 했습니다. 불안도 서운함도 죄책감도 없이 그냥 내가 나를 믿는 평온한 잠이었지요. 며칠 뒤 경로당 친구 옥자를 만났습니다. 정순아, 요즘 얼굴이 환하네. 무슨 일 있어? 응. 이제 내일은 내가 정하기로 했어. 잘했어.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결정할 자유가 있다는 뜻이야. 그날 저는 옥자와 커피를 마시며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월 1회 재산과 건강 점검.
금융 거래 직접 확인, 의료 의사결정서 초안 작성, 내 통장은 내 손으로 관리, 한 줄 한 줄 써 내려갈 때마다 마음속에 오래 쌓였던 불안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그건 반항이 아니라 회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달라요. 좋은 쪽으로? 응, 예전엔 자꾸 미안해 하시더니 요즘은 뭔가 자신감이 보여요. 그래. 자신감이 아니라 확신이야. 이제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았으니까. 우리는 둘 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서로를 이해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나이 든다는 건 의지할 대상 대신 나 자신을 믿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날 밤 일기장 한가운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제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 손에 있다. 그리고 펜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조금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날 아침 커피를 내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의 냄새가 난다. 창문을 열면 봄바람이 부엌을 스쳤습니다. 부드러운 바람, 커피향, 그리고 조용한 음악. 남의 시간표가 아닌 내 시간표로 사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단순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아침엔 걷기 30분, 점심엔 친구와 텃밭, 오후엔 그림교실 2시간, 저녁엔 온라인 강좌, 나이 들수록 자유롭게. 하루가 길었고 밤은 고요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평화였습니다. 그날 텃밭에서 옥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순아, 봄이 오니까 우리도 살아나는 것 같지 않니? 그러게, 흙은 거짓말을 안 하잖아. 물을 주면 자라고, 돌보지 않으면 마르고. 두 사람의 웃음이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해질 무렵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 이제야 진짜 나답다. 오랜만에 제 마음이 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행복이 오래 머물도록 내버려두지 않더군요. 며칠 후 은행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출금 30만 원, 출금 20만 원. 잠시 멈칫했습니다. 내가 돈을 뺐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며칠 새 비슷한 출금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겠어요? 며칠 후 모니터 속에 모자를 눌러 쓴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얼굴은 옥자였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멍해지고 귓가에서 피가 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옥자를 불렀습니다. 옥자야, 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어. 혹시 너?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눈을 피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순아, 미안해. 아들 등록금이 급해서 그랬어. 곧 돌려주려고 했는데 너한테 말하기가 창피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믿고 있던 일상이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왜 말하지 않았니? 네가 너무 단단해 보여서 괜히 약한 내 모습 보이기 싫었어. 그녀는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배신이라기보다 슬픔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란 게 이렇게 약하구나. 그 생각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는 켜지 않았습니다. 불빛이 방 안에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유는 외로움과 함께 온다.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필요하다. 며칠 동안 텃밭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흙의 냄새도 바람의 소리도 괜히 낯설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텃밭으로 갔습니다. 흙을 만지며 혼잣말했습니다. 사람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지. 이젠 사람보다 시스템을 믿자. 그 길로 은행에 들러 설정을 바꿨습니다.
출금 알림을 실시간으로, 하루 출금 한도는 10만 원으로, 얼굴 인식 인증으로 전환했습니다. 혹시라는 불안을 준비로 바꾸는 일. 그게 지금의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며칠 뒤 옥자에게서 돈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짧은 쪽지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정순아, 너처럼 살고 싶다. 너는 혼자여도 단단하더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모두 불안한 나이를 지나고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 불안이 사랑보다 커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기도 하지요. 그날 저녁,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람 속에는 용서와 평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그날 노래 가사 중 한 줄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내가 나로 설 수 있을 때 사랑은 다시 시작된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혼자라서 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한 줄을 남겼습니다. 자유란 아무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믿는 일이다.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 그래서 이번엔 내가 대신 병원 예약해뒀어요. 평온이 깨졌습니다.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민수야, 약 꾸준히 먹고 있고 오늘은 괜찮다. 괜찮다가 제일 위험해요. 요즘 뉴스 봤어요? 노인들 병 키우는 경우 많대요. 그게 자식 입장에선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요. 그의 말엔 걱정과 압박이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래, 알았다. 하고 넘겼겠지요.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민수야, 걱정은 고맙다. 하지만 병원은 내가 가고 싶을 때 갈게. 내 몸, 내 시간, 내 결정이야. 잠시 정적, 그의 호흡이 전화기 너머로 길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센터 상담도 내가 먼저 넣어놨어요. 직원분이 상태 한 번만 보면 된대요.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말도 없이 엄마 위해서예요. 효도 좀 하게 해주세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민수야, 효도는 상대를 존중할 때 효도야. 대신하려 드는 건 통제야. 그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다 엄마 건강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나도 안다. 내 마음. 하지만 사랑이 나를 약자로 만들면 그건 사랑이 방향을 잃은 거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같이 하자. 하지만 허락 없이 내 삶에 들어오지는 마라.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사랑하니까 간섭하고 간섭하다 보면 미움받고. 나도 그 사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다. 민수야. 가깝게. 그러나 숨 막히지 않게. 멀지 않게. 그러나 혼자 설 수 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창밖에 봄 구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았습니다. 경계는 싸움이 아니라 설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설명은 결국 용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수진이 왔습니다. 엄마, 민수랑 통화했죠? 목소리 톤이 좀 세졌다던데. 세진 게 아니라 솔직해진 거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엄마, 민수도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도 아직 서툴러요. 나도 서툴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자. 테이블 위 메모지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건강 재산 거주 결정은 본인 결정 우선, 사전 동의 필수. 위험 판단은 의사 소견 더하기 본인 의사로 확정. 도움 제안은 먼저 묻고 본인이 선택한다. 정서 연락은 주 한 통화 주 1대면을 원칙으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확하네요. 싸우지 않게 해주는 약속 같아요. 맞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경계는 기술이니까. 수진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를 보면 진짜 어른 같아요. 그전엔 엄마 역할을 하던 사람. 근데 지금은 엄마 자신으로 보여요. 그 말이 가슴에 따뜻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대부분의 사진에서 저는 누군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 뒤, 아이들 뒤, 한 장만 달랐습니다. 시장 앞, 혼자 선 제 모습. 그 사진 속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다시 거기서 시작하자. 저녁 무렵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미소, 망설임이 섞인 눈. 엄마, 그 상담권 취소했어요. 고맙다. 대신 약속 하나만. 아프면 바로 말하기. 검사 필요하면 같이 가기. 좋아. 그건 약속해. 대신 내 결정을 대신하지는 마라. 그가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제 좀 무섭네요. 그게 자립의 얼굴이야. 나도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는 중이거든. 식탁에 묵은지 찌개가 올랐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조용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예전엔 말끝마다 걱정과 잔소리가 묻었지만 오늘은 서로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가까워서 따뜻하고 멀지 않아서 편안한 거리.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사랑은 뭘까요? 손을 잡되 쥐어짜지 않는 것. 같이 걷되 각자의 발로 걷게 두는 것.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 자신으로 엄마처럼.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피아노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창문을 여니 봄비가 부드럽게 흩어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오래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기장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거리는 더 섬세하게 재야 한다. 진짜 사랑은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는 일이다. 아침 햇살이 부엌 식탁 위를 비췄습니다. 유리컵 속 물방울이 반짝이며 춤추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하루를 엽니다. 이정순. 결혼 전에도, 엄마가 되기 전에도 누군가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던 그 이름.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이 이제 다시 제 가슴 속에서 또렷이 울립니다. 전에는 아침마다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점심엔 아이 도시락을 싸고, 저녁엔 가족의 걱정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가족의 도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사랑의 의무였지 나의 삶은 아니었다는 거요. 이제 제 밥상은 제 입맛대로 차립니다. 된장찌개에 멸치볶음, 그리고 좋아하는 김자반. 그 단순한 한 끼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돌아온 기념식 같았습니다. 텔레비전 속 드라마가 흘러가도 이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도 저 주인공처럼 살아봤지.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결말을 쓰고 있지. 창문을 열자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엔 그 웃음이 부러웠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제 마음에도 닿습니다. 얼마 전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뗄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정수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단순한 행정 절차였는데 이젠 내 이름으로 사는 증거가 되었으니까요.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툭! 그 소리가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챕터를 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퇴근길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웃음, 아이들의 울음, 그리고 혼자서 울던 밤들까지 모두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흔적이었습니다. 예전엔 그런 기억들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게 살아있었다는 증거로 느껴집니다. 인생은 결국 버텨온 시간들의 합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내 인생의 이름표를 단 사람이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습니다. 이정순.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 이름 속엔 젊은 날의 열정도, 엄마로 살던 시간도, 지금의 평화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딸로도, 아내로도, 엄마로도 불리기보다 내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 내 이름으로 웃고, 내 이름으로 울고, 내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가고 싶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부드럽게 커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제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누가 대신 써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제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이정순, 잘 버텼다. 이제 잘 살아보자. 당신도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도 함께 걸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